라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장 내마녀의 날이었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렸는데 그래도 나스닥은 오후에 좀 반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멤버십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 주가를 제가 추세로 확인하지만 예측을 하는 건 아니다. 그 예측이란 건 이런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를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쪽 한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고 뭐 이렇게 대응하진 않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제 멤버십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 위치에 있어요. 그럼 여기 회색선, 회색 음영대죠.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왜 보냐? 이런 부분이죠. 아래로 밀리면 C라인까지 보시고, 자, 여기서 내려가면 어디까지 보냐? 이 범위를 보는 거예요. 방향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 가격대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올 때 어디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왔죠? 이 선, 미리 드린 다 그 선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위만 잘 보시면 돼요. 주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범위를 잘 보시고 움직이는 쪽에다가 그물을 갖다가 넣으면 되죠. 여러분 고기 낚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기 많은 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고기 하나도 없는데 막 배 지나가고 이런 데서 내가 낚싯대 넣고 그물 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기가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떨어지면 여기죠. 21.9 정도에 걸어 놓으면 된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매수를 여기다가 예약 매수를 거시든 LOC를 거시든 걸어 놓고 주무시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위쪽에다가도 또 매수를 걸어 두면 된다. 대신에 아래쪽에 더 많이 사는 게 낫겠죠. 여기 이제 두 개를 사면 여기는 한 개 사고 뭐 이런 정도로 비중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는 특별히 아직 눌림 영역에 여유도 있고 꼭 이렇게 하락할 그런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가 투자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매수세 전환되기를 바라고,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작했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밀렸죠? 다시 밀리는데 여기 녹색 라인을 딱 부딪히고 나서 바로 다시 원위치. 근데 또 이 밑으로 안 가죠? 네, 다시 반등 뭐 이렇게 해서 횡보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중요하죠? 오늘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럼 요 가격쯤 되겠네요. 22.3 정도.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하면은 좀 위험하지만 여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녹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받쳐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지지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토캐스틱 라인, S 시그널 라인도 바닥에서 일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턴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진행이 돼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 참고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거 하시면 됩니까? 네, 여기다가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매수 걸어 두시고, 또 여기서 뭐 익절 하실 분들은 익절 걸어 두시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너무 모든 걸 걸고 하시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일봉상, 이건 120분 봉상이고 일봉상에서는 이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지금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우리가 계속 보는 W자 모양이죠. 네, 쌍바닥이 여기서 20일까지만 여긴 밀려도 돼요. 눌림목 나와도 되고요. 이 밑으로 깨지만 않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로 이렇게 살짝 가더라도 반등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충분히 아직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매수를 해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요새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TMF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TMF를 저도 사고 있어요. 투자자로서 하고 있는데, 저는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쏠림 현상이에요. 쏠림 현상. 우리가 투자할 때 TQ를 많이 샀었죠. 그러다가 손실 나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TMF로 간다.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매우 반대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TQ는 주식이죠. 예, 주식 ETF인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 ETF의 반대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의 반대는 인버스 ETF겠죠. SQQQ. 그러면 주식의 반대는 뭐냐? 채권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 공식 깨진 지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둘 다 내려갔죠. 주식의 반대는 현금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주식 ETF의 반대가 채권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채권도 싸긴 싸요. 근데 어떤 게 문제냐? 지금 개인이 계속 미국채 30년물 ETF를 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채권이 싸다 하니까 그럼 주식은 비싼가요? 아니죠. 근데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는 채권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안 받쳐줄 수 있어요. 이런 뉴스 나오죠. 미 채권 시장 연준금리 6%보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 자, 5.2나 5.4를 생각했는데 6%까지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 채권 시장 10년물채 금리 뭐 한 4% 정도 되죠. 4%도 힘든데 야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이 저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 대비 저가인 거지 확실하게 저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미국도 물가는 오르는데 취업은 어렵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은 거지 그 고용의 질을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에서 엔지니어 한 명 정리해고 하면 연봉이 엄청 나겠죠. 그런 연봉으로 몇 명의 계약직을 쓸 수 있겠습니까? 뭐 적어도 4-5명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용률은 되게 좋죠. 한 명 나가고 5명이 취업을 하니까 계약직으로. 하지만 그 급여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엔잡러가 대세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게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엔잡러들 딱 이렇게 고용이 일어나면 조사를 할 거잖아요. 고용 통계를 낼 때 취업하셨어요? 그럼 다 취업한 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도 물어봐요. 회사에도 급여 몇 명이나 주셨어요? 그러면 조금씩 물론 엔잡러 하시는 분은 직업 몇 개세요? 그러면 전 메인 직업은 이거 하나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회사에서는 5개 회사에서 돈이 나갔다 그러면 다 돈 나갔어요. 지급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취업률이 높아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막 억대 주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시장도 마침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채용 공고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에서 이제 채용을 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가 예측이 되잖아요. 분명히 고용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현명해지세요. 현명해지려면 몰려가면 안 됩니다. 반대편 사이드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일어났을 때 어때요? 러시아 ETF 바닥이다. 폭락했다 그래서 이거 사신 분들 계시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문제 됐잖아요. 상폐된 것들도 있고 거래 정지 당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테슬라 그렇게 올라갈 때 그죠?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내려왔으니까 지금 또 사고 계세요. 역대급으로 또 올해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테슬라 좀 팔았습니다. 다시 팔고 좀 지켜보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좋은 건 미래 좋은 거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해서 천천히 매수를 하고 있고 우리 TQ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내려올 때 우리는 겁 안 내셨죠. 손실 안 본다.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러고서 엄청 매수했는데 최저 80일은 정말 이건 이제 극단이죠. 위에서 아래까지 다 계산해서 그런 거고 누구나 이렇지 않으니까 이건 좀 과장 광고라고 생각해요. 과대 뉴스인데 어쨌든 여기서 손실을 우리가 좀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해결해야죠. 이 손실을 많이 입었지만 싸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면서
우리가 다시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지, 야, 여기서 손실 난 걸 이제 다른 데로 가서 메꿀 거야. 종목은 된다고 봐요. 종목은 싼 걸 사서 위로 올라가는 걸 사시면 되는데, 채권은 조금 지금은 전 어렵다고 봅니다. 싼 값은 무조건 맞아요. 그런데 세 가지 부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미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거죠. 미국 국채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큰 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하고 일본이 많이 샀었는데 지금은 중국은 미국하고 사이 당연히 안 좋으니까 안 삽니다. 그리고 일본도 미국채를 샀었어요.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도 힘드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율 방어 때문에 미국 국채 팔고 있죠.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누구 하나 미국 국채를 나서서 산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내 자산이 위험하다, 방어를 해야 된다, 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국채를. 그것도 개인들만 투자로 국채를 보시는 거지, 지금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들은 투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금 유동성을 가장 최우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과거에 왜 이렇게 미국 국채가 잘 나갔냐? 여러분, 미국에서 달러 찍어서 국채 샀잖아요. 연준하고 중앙정부가, 자, 달러를 찍어 국채 원리금을 상환하면 얘들은 달러 찍으면 되죠.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오는 국채를 어떻게 써요? 연준에서 다시 사주거나 이렇게 화폐를 발행해서 막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동성이 늘어서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요. 만약 미국 재무부가 이런 거를 하면 당연히 금리를 높여놨기 때문에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에 걸리는 거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재무부 자체가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없죠. 한계에 많이 지금 와 있어요. 턱 밑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사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공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께 여쭤봤어요. 왜 이걸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지금 너무 싸다, 싼 가격이라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싼 가격이 아니라 좋아질 것 같은 걸 사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제가 TQQQ는 왜 꾸준히 그래도 보유하고 가냐? 주식은 나빠졌다가도 올라간다니까요. 한 2, 3년 침체 가면 이게 수익을 내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 채권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라색 있죠? 이게 10년물 국채금리 가격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TLT예요. 이 파란색 선이 TLT는 20년 국채죠. 미국 국채 ETF니까 이게 이제 얼마 안 돼서 2005년도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채권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지셔야 돼요. 대부분 TMF 이렇게 권유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망하겠어요? 안전한 채권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사고입니다. 미국은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 금리를 생각하셔야죠. 과거 미국이 금리가 20%대까지 갔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로금리로 갔었죠. 제로금리. 거의 제로금리 갔었습니다. 그러면 TLT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좋아서 높아졌잖아요, 수익률이. 그렇죠? 거꾸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국채를 산다는 건 예금 안 하고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을 사겠다. 그것도 정부 보증하는 국채를 사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3% 주면 니네는 1% 더 줘서 4% 주니까 나 그거 살게.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여기 없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20%대, 막 10%대, 7%대, 6%대였던 게 제로까지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너무 좋아졌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3.27이라고 할게요, 금리. 이거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력이 급감합니다. 국채는 매력이 급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은행에다가 맡기면 되지, 뭘 굳이 30년씩 20년씩 내가 홀딩 돼야 되는, 묶여야 되는 국채를 사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 떨어지면 또 손해를 봐야 되죠.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리가 제로로 다시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제로로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국채 투자하셔도 됩니다. 국채 투자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와 같은 수익률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왜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이거 낮추면 물가를 잡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떨어지겠죠? 가격이. 그리고 유지가 돼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제로로 수렴해야지만 채권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수익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당장 2, 3년 안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이니까 지금 가격이 싸다, 낮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건 그닥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반대가 뭐라고요? 채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요게 이제 위쪽 게 자, 요게 이제 TMF예요. TMF고 아래가 TQQQ입니다. 과거 한 12년 정도 보면요. 여기 같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고요. 이 녹색 영역만 반대로 움직였어요. 여기는 TMF 내려가는데 뭐 어쨌든 TQ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반대로 TMF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올라가고지 이게 완전히 역으로 상관관계가 있나요? TQ 올라가면 TMF 무조건 내려간다. 없죠? 10년 중에 4번 그랬어요. 12년, 정확히 12년 중에 4번. 그건 무슨 얘기냐? 유동성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얘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죠? 미국에서 QE 양적 완화하면서 돈 막 찍어내니까 주가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결국은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바닥이니까 엄청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2011년에는 5.66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5.66을 가버리면 큰일 나죠? 상당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 다 하시고 제발 한쪽으로만 가시는 건 그닥 좋은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강남불패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었죠. 그런데 지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용등급은 내려갔었죠. 2011년도에 신용등급이 하락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극한 대치 요번에 또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는 없어요. 투자라고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갚기 위해서 이거를 TQ에 대한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TMF로 간다. 요 사고만 꼭 피해 주시고 같이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한 2년 됐죠 벌써? 아니 3년 정도 됐네요. 자, 독일 국채 금리 DLS, DLF 사태 있었죠. 그때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어떻게 팔았는지 아세요? 국채금리 ELF를? 고객들이 잘 몰라요. 딱 한마디 했어요. 독일이 망하겠어요?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이거 드려요 돈. 그런데 DLS 상품들은 그런 게 아니죠.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TMF를 투자하실 때 보면 지금 미국 국채도 레버리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선물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채로만 보지 마시고 TMF가 위험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은 상당히 클 수 있다. 이것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요 LOC 매매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꾸준히 TQ 매수해 가세요. 우리가 자금 운용만 잘 하시면 TQ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플러스로 국내 주식까지 같이 하셔라 이런 말씀 항상 드리죠. 그래서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제 샘플 계좌는 한 10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100 정도 줄었지만 미리 수익화 해놓은 금액이 있으니까 올라가면 또 회복되겠죠. 그러면서 현금 잘 보유하고 계시라는 거죠. 이걸 자꾸 싸다고 채권 사지 마시고 현금 잘 보유하고 있다가 차라리 TQ가 더 내려간다 혹시 그러면 더 싸게 사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은 보고 있어요. 자,
TQ도 뭐 아직은 가격 변동 크지 않아서 제가 특별히 더 매수하진 않고 있고요. 이렇게 콘스탄트 레벨링으로 여러분 비율 잘 맞춰가면서 포트폴리오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JPI, SCHP, 속슬, SQ, TQ, 유다우. SCHP가 물가 연동 국채죠. 장기 국채보다 저는 이게 훨씬 나을 거라고 봐요. 팁스. 물가 연동 국채가 앞으로 2년 동안은 리스크도 좀 적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월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어제 좀 올랐네요. 이렇게 매수를 해놓은 게. 자, 이전 방송에서 제가 8일 전에, 그리고 국내장은 좀 관심 가지셔라 하는 건 ETF가 아니에요. 지수 ETF를 사셔서는 제가 볼 때 별로 답은 없어요. 8일 전에 푸른 기술 말씀드렸었어요. 요거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눌렸으니까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관심 가져보자. 그러면 이 8일 전에 샀으면 제가 이제 샀죠. 여기서 이렇게 샀거든요. 자, 눌렸을 때 샀는데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됐나요? 오늘 한 15% 돼서 매도하고서 다시 원위치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떨어지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원위치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다가 또 한 번 슈팅이 나와요. 그러면 한 번 끝내는 게 아니죠. 1타 쌍피를 만들 수 있어요. 1타 3피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파도 타게 하시면.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달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또 우리가 계속 적립해갖고 TQ에서 손실 났는데 TMF로 계속 또 적립해서 손실,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투자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요, 쓰던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개별 종목들에서 지금 기회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월 7일 경동인베스트죠. 저평가 가치, 이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속적으로 모아 가셔라. 나쁘지 않다. 근데 이틀 됐는데 8일이죠. 어제 사실은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게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지됐다가 한 번 더 슈팅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째 슈팅을 낸 거죠. 그래서 수익을 어젠 29.9를 났었고 여기는 이제 오늘은 한 10%대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수확은 이제 났다가 지금 많이 내렸죠. 그럼 바닥 가서 다시 사 모으면 되고 7일에도 수익, 뭐 크진 않지만 계속 수익 내고 있죠. 9일도 수익, 그리고 오늘도 수익을 냈어요. 아까 푸른 기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기회는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멤버십 중에서 제가 우량 종목 안내 드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석경 AT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 보유했거든요, 저는. 그럼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도 사신 분들은 갖고 계셨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 여기서 뭐죠? 하단에서 사서 올라가면 익절하고 그리고 또 보유하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훨씬 더 쉽다는 건 아니에요. 쉽진 않지만 깔끔한 방법이다. 돈도 많이 물리지 않습니다. 한 종목에 엄청나게 뭐 사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TQ가 나쁜 흐름은 아닐 거라고 믿는데 간절히 반등하기를 좀 기대하고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국이거든요. 지금 꺾이면 3월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보지 마시고 TQ의 기운을 좀 북돋으셔서 상승을 같이 기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